한국 드라마 사상 70%대의 경이로운 시청률 기록, 대한민국 50년 50대 히트 상품으로 선정. 국내 드라마 사상 엄청난 기록들을 남겼던 화제의 작품, 그 드라마 속으로 들어가 본다. (1972년 4월 3일) 뭐가 났길래 그래? 아니, 그 사람이 났어요. 그 사람이. 안방극장을 강타한 드라마 한 편이 방영됐다. 경희 엄마가 났어요. 경희 엄마가. 바로 KBS 드라마 열호. 아니, 찾았다. 경희. 여주인공 분이가 장애를 가진 남편 영구와 살아가면서 온갖 시련을 겪는다는 스토리의 드라마는 방영되자마자 전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저녁 7시 30분이면 사람들은 TV 수상기 앞으로 몰려들었다. 우리나라 사람 한참 전성기 때 60~70% 전체가 다 봐도 해서 반이 아니야. 뭐 전망이만 내놓고 다 봤다고 생각해. 그거 그러니까 머리에 이렇게 뭐 이렇게 껌 같이 붙여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섹시야 막 이랬던 그런. 현재 유일하게 남아있는 열호의 방송 테이프를 공개해봤다. 일제시대부터 6.25 피란 시절까지 드라마 속 파란만장한 인생에 울고 웃었던 그 시절 그 세대들, 그 감동은 여전하다. 저거 아니면 그렇게 부대장님이 그때 당시 전모 시간에 저거를 그 중지하고 저걸 다 보도록 아주 해줬어요. 배를 해줬어요. 네이버에 있던 게 아니고 테레비가 그 식당에 있었는데 그렇게 전 부대원이 식당을 할 때 다 보고 갔다고요. 그만큼 저희 그때 당시에 굉장히 인기가 좋았어요. 이웃에 이제 텔레비전 없는 집에서 이제 그 시간이면 오지요. 그래갖고 이제 그냥 빈손으로 오기 뭐하니까 감자나, 서울인데도 불구하고 감자나 고구마 뭐 이런 거 삶아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텔레비전을 같이 이제 쫙 보면은, 나는 텔레비전 있는 주인집 아들 아니야. 굉장히 그 크지. 횡포가 있지 또. 그 애들 데리고 오면은 뭐 막 서서 보고 이런 애 있으면 막 시끄럽게 떠드는 애 있으면 너 나가 막 이러면서 그랬던 기억이 나요. 이 선생님. 남편 영구를 살뜰히 보살피며 순정을 나눴던 분이는 영구에겐 구원이었다. 하지만 불행은 그들 앞을 지나치지 않았다. 영구씨. 계략과 구박으로 쫓겨나게 된 분이. 시청자들의 관심은 단연 생이별한 영구와 분이가 언제 다시 만날 것이냐에 모아졌다. 당시 청와대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장관들 사이에서도 최대의 관심사였다던 주인공의 재회 장면. 예. 보는 이의 애간장을 녹였던 엇갈린 운명의 장난은 종영 사회를 남겨놓고 극적인 만남으로 결실을 맺었다. 사모님을 얼마나 어디 계신지 찾았다고요. 사모님. 난 얼마나 찾았다고. 이제 무슨 일이 있어도 다 함께 살아요. 온다 꼭 온다던 섹시 분이를 만나던 날 사람들도 함께 울었다. 그런데 두 연기자가 애틋한 사랑을 실감나게 연기할 수 있었던 데는 남다른 인연도 한몫했단다. 어머니. 우리 생년월일이 같아요. 예, 그게 아주 참 여러 사람들이 그래. 정말 생년월일이 네? 연도도 같고 생년월 일까지. 그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같이 만날 생일을 같이 했어요. 근데 그게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결혼하면은 애를 뭐 천재 낳고 멋져 그런 얘기도 있고 그렇잖아. 그래서 굉장히 히트를 했나 보다. 어쨌든 시험을 잘 치렀더니 드라마 인기에 힘을 실은 또 한 사람. 분이에게 매운 시집살이를 시켰던 시어머니 박주아였다.
빌긴 내가 언제 빌었다고 그러나. 다들 봤어요. 독한 연기를 정말 잘 해냈던 그녀가 어느 날 교통사고를 당했었다는데 엄마도 보고. 근데 나는 요 왼쪽에 타고 요쪽에 이제 박주화가 탄 거야, 오른쪽에. 그리고 이제 가는데 이제 신호가 이제 끝나가지고 파란불이다 이제 직진을 하는데 느닷없이 저기서 버스가 그냥 꼬리가 휙 돌더니 우리 차를 그냥 갖다 박는 거예요. 우리 죽는 줄 알았어요. 야, 이 주화 어떻게 됐나 주화 보니까 주화는 이 다리가 이 시트 밑으로 들어가지고 여기가 다 까진 거야. 근데 나는 멀쩡해요, 세상에. 그래서 거 보라고 말이야. 여기 며느리 하는 이 저 현수 씨는 그냥 뭐 착한 역할 하니까 하나도 안 다쳤잖아요. 박주화 그렇게 악역을 해가지고 다쳤다고 그러면서 막 농담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하나도 저한테 치료해 줄 생각 안 하고 태연실 씨한테만 매달리더라고요. 어떻게 서러운지 나와서 엉엉 운 적도 있었습니다. 당시엔 지금 생각해도 등골이 오싹해질 경험도 있었단다. 저녁 7시 반인가 40분에 방영돼 있었거든요. 저녁 시간이죠. 먹다가 전현 죽인다고 텔레비 수상기에다 그냥 그릇을 던져가지고 깨지는 집도 많고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어요. 공수부대 군인들 한 7명에서 방송국을 녹화하는 날 찾아오셨더라고요. 이유는 뭐냐면은 시어머니 달중이 신우이 나와라 죽인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분장실 탈의실에서 덜덜덜덜덜 떨고 그냥 독한 시어머니로 봐줬지 박주화로 봐준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누가 왔습니까? 드라마 여로가 두고두고 회자되는 이유. 단연 영구역의 장욱재의 연기를 빼놓을 수 없다. 그래 이봤으면 달라니까 그랬다. 가면서 기회 안 내 빨리 갔다. 아무리 안 한대요 늦어서. 빨리 갔다 이번. 평생 바보로 불리지만 자기 아내만은 끔찍하게 생각할 줄 아는 지고지순한 영구. 그가 보여준 순수함에 시청자들은 감동했다. 영구 역을 맡았던 장욱재. 그의 열정은 남달랐다. 그럼 자기가 생각해서 그 아주 그냥 그 애드립으로 막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별 설정을 이렇게 정말 방에 올라간다, 마루에 올라간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그 신발이 그냥 그 고무신이 그냥 하늘 꼭대기로 올라가게 하거나 뭐 지붕 위에 올라가게 하거나 막 이런 본인이 막 그런 걸 막 해가지고 촬영하다가 그냥 막 웃음바다가 터져가지고 못한 적도 많았어요. 예. 장욱재의 실감나는 연기는 아이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되었다. 영구 흉내를 내지 못하면 바보 취급을 받을 정도였다. 세트에 밥 줘. 전 섹시해요, 섹시. 골목마다 섹시아를 부르는 소리와 장욱재가 직접 설정했다던 영구식 제기차기와 머리 속이 훤히 보이는 기계층 머리도 유행했다. 주인공 영구를 따라하는 아이들이 늘어나면서 우려하는 부모들의 비판도 잇따랐다. 영구야. 영구 없다. 왜 내 이빨이 안 뽑히지? 연기자 장욱재가 탄생시킨 영구. 10여 년이 지난 후 개그맨 심영래에 의해 재창조되며 또 한 번 국민들의 사랑을 받았다. 시대가 변해도 기억되는 영구지만 정작 장욱재에게는 영구라는 배역이 족쇄가 됐었단다. 장욱재 씨와 인터뷰를 통해서 안 사실인데요. 이 영구란 인물이 이게 그 이후에 다른 드라마나 영화에 출연을 해도 시청자나 관객들은 늘 자신을 영구로만 봐주는 그러한 인식 때문에 그야말로 연예계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1977년 방송계를 떠났던 연기자 장욱재. 20여 년 만에 보여준 그의 모습은 여전히 사람 잘 웃기고 호탕했다. 한국은 굉장히 저쪽에서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벤이다.
저거를 이제 한번 설정을 해서 저걸 이제 한번 설정을 해서 내가 드라마를 해야 되겠다 하고 온 국민의 가슴을 따뜻하게 적셨던 영구 장욱재. 지금은 사업가로 또 다른 삶을 개척하고 있다. 드라마의 인기가 한 사람의 운명만 바꿔놓은 건 아니었다. 음성샛별은 당연히 분명합니다. 여론은 본격적인 흑백 TV 시대를 열며 국내 TV 업체 간 경쟁에 불을 붙였다. 텔레비전의 결점인 예열 없이도 켜면 바로 화면이 나오는 경제적인 텔레비전이란다. 셀러리맨 한 달 월급이 2만 원에 못 미치던 시절 흑백 TV 한 대 가격은 월급의 3배를 웃돌았다. 그런 고가의 TV가 보급돼서 100만 시대를 연 때가 바로 여러 방영 이후였다. 72년 당시 TV 생산 책임자였던 구본국은 말한다. TV가 그만치 프로그램 인기가 있으니까 우리 TV 판매에 많은 도움이 됐죠. 그렇잖아도 고도 성장기에 많은 사람들이 TV를 사고 하던 시절에 여로가 불을 당겼다고 생각합니다. 시절이 시절인지라 당시 TV의 외관은 무언가 달랐다. 그 몇 년 후까지 이게 전부 다 나무 캐비넷들을 썼어요. 이걸 이제 이 나무에다 위에 이제 필름을 입힌 거예요. 이걸 우드 그레인이라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는 이 고급 흑백 TV가 굉장히 귀중품이었기 때문에 고급 감이 나도록 하기 위해서 전부 다 이런 모양을 썼어요. 그리고 이제 되도록 좀 크게 보이도록 하고 TV 가지고 이웃에서 놀러와 같이 보는 경우도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리가 좀 크게 나오도록. 예. 그래서 소리가 작게 나오면 안 되고 좀 그런 제품들의 특징은 있었어요. 볼륨이 유난히 컸던 귀하신 몸 흑백 TV가 안방을 점령해가던 시절. 반면 여로 때문에 벼랑 끝에 내몰린 사람들도 있었다. 볼거리 즐길 거리가 없었던 당시만 해도 서커스는 독보적인 존재였다. 서커스단 나팔소리에 사람들이 모여들던 그때 여로의 등장은 하나의 사건이었다. 당시 동춘 서커스단원 박세환은 그때를 뼈아프게 회고한다. 1회가 가고 2회 가고 하루 이틀 이렇게 가니까 이상하게 저녁 손님이 없는 거예요. 길거리에 사람도 별로 없고 우리 나발 막 그냥 호갱에 그냥 따다라다다다 아무리 불어도 또 올리고 스피커 음도 더 올리고 뭐 더 멀리 가고요. 그때 호황을 누리던 서커스단은 10여 개. 그중에서도 동춘 서커스는 최고였다. 매일 저녁 서커스 천막으로 몰려든 천여 명의 인파는 제대로 앉지도 못하고 사람 머리 사이로 서커스를 구경했었다. 그런 동춘 서커스가 된서리를 맞은 건 바로 여로 때문이었다. 치명적인 게 그 여로가. 여로가 그래가 막 7시 반, 요새 8시 반, 약 1시간 가까이 하는데 가보면은 그 기와집에 부잣집에 그 마당에 그 어디 그 마루에 얹어 뭐 이 맨바닥 있고 마루가 이래 있잖아요. 그 마루에 딱 얹어놓고 밑에 마루에 멍석 까는 거 쫙 앉아 있는데 기가 차는 거 기가 차는 거야. 그럼 나중에 뭐 안 되니까 우리도 그 다방에 그 시간 되면 다방에 가서 커피 한잔 하고 그 보고 재밌긴 재밌어요. 그런데 서커스뿐만은 아니었다. 악극을 비롯한 여성 국극 등 80~90%가 여로에게 직격탄을 맞았다. 그렇게 무대 공연은 TV 드라마에 자리를 내어주고 말았다. 대중문화의 지도까지 바꾸어 놓은 여로의 그 유명한 장면에는 당시 고등학교 1학년생이었던 송승환도 출연했었다. 시험 치느라고 혼난 게 아니라 연 먹느라고 혼났어요. 정말이에요. 어쨌든 그 당시에 뭐 길 지나다니기가 힘들 정도였고 뭐 워낙 그 여러 인기가 대단했으니까 또 학교에 가면은 뭐 그때 고등학교 막 입학하자마자 다른 반 친구들이 저 구경하러 저희 반으로 바다 몰려오고 그런 일이 있었지. 마지막 회까지 시청자들의 폭발적인 인기를 얻은 드라마 여로는 방송사적으로도 의미 있는 작품이다. 당시로선 엄두도 못 냈던 야외 촬영을 했었다. 아니 이게 누구야 이게? 다 죽여라!
이 연구 잘 있었어? 애초에 90회로 기획된 여론은 인기를 한 몸에 받으면서 드라마 사상 최초로 고무줄식 편성을 감행했다. 211회분의 방송, 긴 여정에 어이없는 일도 벌어졌다. 여자의 길이라는 제목이 방영 도중 어느샌가 여행의 길로 바뀌었던 것이다. 여로의 종영을 2주 앞두고 KBS 간부들은 고민에 빠져 있었다고 당시 드라마 제작 PD였던 김현진은 전한다. 분명히 지금 나가는 프로그램이 인기가 있으니까 이 프로는 아무리 그냥 결사적으로 해도 이건 뭐 성공하기 싫으니까 못하겠다. 다들 뒤로 나가 자빠지니까 사실 결국은 나한테 이제 자리가 와가지고 그래야 저는 그때 사실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때 제가 30대 초반이었고 또 제 자신은 그때 뭐랄까 오기가 있어가지고 내가 이 작품 뭐 맡아가지고 만약에 실패하는 경우에는 나이가 젊으니까 뭐 이민 가지 그런 각오 밑에서 덤벼들었어요. 이민 갈 각오로 만들었던 후속작 파도. 우여곡절 속에 탄생했지만 여로의 뒤를 이어 사랑을 받았었다. 종영 후에도 숱한 일화와 기록으로 지금껏 기억되고 있는 드라마 여로. 여로는 누구 한 사람의 추억만으로 남은 건 아니다. 그 당시에 드라마로서 여로를 생각한다면 정말 재미있고 너무나도 흥미로워서 지금 이 순간까지도 정말로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드라마 생활 정말 이제 뭐 거진 40년 지금 하는 거지만은 이 자기한테 그 대표작이 있다는 거. 그게 참 나는 긍지를 가지고 살거든요. 근데 어디 가나 누구든 지금 뭐 드라마를 뭐 수십 편 하고 영화를 뭐 한 250편 했지만은 그래도 제일 기억을 하시고 나 자신도 또 제일 기억에 남고 참 그 드라마는 정말 기가 막힌 드라마였다 하고 생각하고 34년 전 흑백 TV 속엔 모자라고 배운 것 없는 연구와 그런 연구를 마음으로 보듬었던 분이가 있었다. 그런 분이와 연구의 모습이 세월의 무게에도 가슴속에 남아있는 건 어쩌면 혹독했던 시절 눈 감으며 억눌렀던 우리의 인생이 주인공의 삶과 닮아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나르는 낙엽